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고거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제42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혼천오행이라는 것은 어떤 데다 쓰고 태복오행이라는 것은 어떤 데다 쓰고 이 두 가지의 이기하고 지난번에 탐낭을 하셨죠? 어떻게 생긴 탐낭은 어떤 곳에다가 혀를 맺는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검은성이 어떻게 생겼으면 어떤 곳에다가 혀를 맺는다 라는 경기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혼천오행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고는 주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주역은 풍수지리학하고 주역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주역을 모르면은 풍수지리학의 현기학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이기학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변천이 된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용이나 현무나 주산이나 조산이나 맥이나 과엽이나 맥기봉이나 결인처나 도도나 혈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생사기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기학에서 나온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천오행으로 들어가면은 혈처로 들어오는 영우 가지를 봅니다. 즉 혈처로 들어오는 맥기를 봐요. 영우 가지가 맥이거든요. 그래서 정맥과 가맥이 있고 지각이 있고 분각이 있고 분벽이 있고 그래요. 이 지각은 이렇게 용이 가면서 가지를 내려 뻗어 가지고 용이라는 것은 가지를 가기 위해서 팔과 다리를 젓고 가는, 뻗고 가는 것을 지각 그렇습니다. 이 지각 중에서 진실한 맥기가 있어요. 전체 다에서 혼천오행에서 맥기가 빠져나오는 그 지각을 찾는 것인데요, 신중하고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음양이익이라고 그랬죠. 어느 곳에서 무슨 오행을 씀으로 인해서 용은 어떤 곳에서는 기륭생사가 어떻게 되고 맥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오고 하는 것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천오행하고 태복오행이 있는데, 이 혼천오행은 혈이 맺어지기 위해서 맥기가 나오는 지각을 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맥을 봐요. 그러니까 이 혼천오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 혼천오행이라는 건 뭐냐? 건곤간손 가미진태 이 8개에서 나오는 8개에서 또 8개씩이 나가면 88은 64 해가지고 64개가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봐요. 64개를 보면은 어떤 방위로 나온다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 맥이, 맥기봉에서 맥이 나와요. 현맥에서 나오는 것은 가엽을 거쳐서 나오는 것은 놔두고, 맥기봉에서 맥이 일어나서 쉬었다가 다시 혈처로 들어오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진실한 춘맥, 즉 맥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맥기가 나오는 것은 혈처에서 딱 봐서, 예를 들어서 갑방이면 갑맥, 병방이면 병맥, 정방이면 정맥, 이렇게 해서 무슨 맥에 이렇게 나오죠. 그 방위를 봐요. 지금 얼마나 혼천오행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혼천오행으로 들어가면은 들어오는 맥의 줄지를 볼 수 있는, 무슨 방위로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혼천오행입니다. 그럼 8개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8개가 금캐라고 가장을 해봅시다. 그러면 건은 하나 이것이 중건천이거든요. 그래서 자, 인, 진, 오, 신, 술. 그러면 세는 얘가 붙고 응은 얘기가 붙을 것이며, 이 4캐에서는 갑을 쓰고 외캐에서는 임을 씁니다. 그러면은 무슨 방위로 내려간다 하는 것은, 이 개가 지금은 용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개가 딱 해서 중건천개로 더 떨어졌
딱 이 가정을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중관청 계락하면 자인진 오신술 하니까 이 자맥으로 나오면은 갑자맥으로 나오거나 갑인맥으로 나오거나 갑진맥으로 나오거나 이모맥으로 나오거나 또 임신맥으로 나오거나 임술맥으로 나온다. 이 다른 맥으로는 안 나가요. 이렇게 해서 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자인진 오신술 이방이만 찾으면 되죠. 금캐, 중관청캐다 이렇게 캐를 뽑아놨을 때에 그것을 보는 것이 지금 혼천오행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혼천오행이 없이는 제어를 못합니다. 용이 어디로 가고 맥이 어디로 간지도 몰라버리니까 제어를 어떻게 하겠어요? 용과 맥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데 이 맥이 나오는 맥기봉에서 무슨 방위로 나오는가를 보는 것이 혼천오행이다. 그럼 두 번째로 가령 이태택해라고 해봅시다. 이태택 하면은 이것이 이태택해거든요. 사, 묘, 축, 해, 유, 미. 여기도 역시 세는 6회요. 응은 3입니다. 이태택캐라 하면은 맥이 어디로 나옵니까? 여기서 캐가 이태택캐예요. 캐. 그러면은 사, 묘, 축, 해, 유, 미방으로 맥이 나간다. 그래서 사방으로 나와서 혀를 맺거나 묘방으로 나와서 혀를 맺거나 축방으로 맥이 나와서 혀를 맺거나 해방으로 나와서 맺거나 또 유방으로 나와서 맥이 나와서 혀를 맺거나 미방으로 나와서 혀를 맺거나 이렇게 해서 혀를 맺게 만들어주는 맥이 나오는 것이 즉 그것을 보는 것이 무슨 방위로 나온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혼천오행이에요. 그러면은 혼천오행이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혈처에 앉아서 혼천오행을 딱 보면 일건천 하면은 건금이거든요. 건캐에서 사인진 오신술. 근데 자방이나 인방이나 진방이나 오방이나 신방이나 술방으로 맥이 나오는데 좋은 맥이냐 흉한 맥이냐 이것을 또 알려면은 거기다가 12운성을 붙입니다. 혈처에 앉아서 그래요. 몇 기본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혈처에 앉아서 내반 정침으로 봐요. 내반 정침으로 맥의 출신처를 보게 됩니다. 맥의 출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가 있죠. 그래서 맥의 출신처를 갖다가 보게 되는데 그 출신이 좋고 또 무슨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정미맥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정미맥이 어디로 나왔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혈처로 들어오는 입수는 무엇이 되느냐 이것을 찾는 것이 혼천오행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것이 주역의 8캐입니다. 풍수지리학의 최고 단위가 산사주 빼는 법하고 높이 더 가면은 팔진법하고 있는데 이거 주역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주역에다가 구궁에다가 오행에다가 섞어서 보는데 주역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보자나 중급자 분들은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주역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역 외우기 쉬워요. 8개 건곤관손 가미진태 이제 이게 8개인데 8개마다 각각 7개씩을 달고 오니까 또 8개씩이에요. 그래서 8, 8은 64 해가지고 64궤가 된다. 하나씩 외우면 됩니다. 가령 일건천 하면은 건금 속에서는 천풍구, 천산돈, 천지비, 풍지간, 선지박, 화지진, 화천대유라는 궤가 있다 하더라. 그러면 외우기 쉽죠. 손으로 짚으면 천풍구가 일요세예요. 이렇게 손으로 짚어서 외워버리면 세상 쉽습니다. 1요, 2요, 3요, 4요, 5요, 6, 다시 5요에서는 내려와요. 4요, 3요. 이렇게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금 하면은 건금에서는 7개가 붙어 있는데 멋이 붙어 있다 하더라. 그러면 애우려면은 천풍구 천산돈 천지비 풍지간 산지박 하지진 화천대요 이렇게 하면은 새는 천풍구는 1요 2요 3요 4요 5요 해가지고 다시 4요 3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것이 주역을 뽑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매그 기륭하복과 입수 기륭하복 이런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태조산에서부터서 혈처까지 전부 다를 보는 데는 팔진법만이 최고 학문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최고 학문 팔진법을 아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이 최고 단위까지 가기 전에 우선 맥을 찾으려고 보고 산의 기륭하복을 찾으려고 보면 개를 뽑으면 나오거든요. 지난 41강에서는 혈처의 무슨 성씨가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드렸었죠. 그것도 주역에서 나와요. 전부 다. 무슨 개에 무슨 요가 동오면은 이렇게 이제 주역에서 나오는데 산봉우리의 성진체가 혈을 생하는 것이 성씨예요. 토성이면은 토생금 하니까 금성의 성씨가 들어간다. 이렇게만 설명드렸죠. 간단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려면은 한도 끝도 없고 간단하게만 일건천, 이태택, 삼이와,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삼, 팔곤지가 있다 하더라. 이 손가락으로 외워버려요. 이렇게 짚어서 외우시지 말고. 그래야 내중에 새 응을 짚을 때게 수월합니다. 그러면 8개가 있는데 1번에서는 일건천이라고 하더라. 후천이에요. 선천은 산사주 뺄 때 이제 선천을 쓰죠. 후천을 쓰니까 이 후천에서 일건처럼 천풍구, 천산돈, 천지비, 풍지간, 사진지박, 화지진, 화천, 대유가 나온다 하더라. 이태택은 택수곤, 택지치, 택사남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 묶어서 8개씩을 외우고 8개씩을 8번 외우면 다 외우시죠. 쉬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요 처음부터 팔라고 하면은 무진장 어려워서 못 팝니다. 웬만은 요즘에는 더군다나 한문을 안 하는 시대라 못 파요. 한문을 사서삼경을 띄운 사람만이 술술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거 전부 다 덜어버려요. 사서삼경 읽으려면 몇십 년이 걸려버리는데 그걸 언제 갑니까? 어차피 풍수지리학이니까 지리학에 대해서만 필요한 것만 외우시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외워봤자 헛고생만 해요. 이렇게 해서 외워두어야 어떻게 대입한다는 것 설명을 할 때 알아들어요. 이건 못 외워놓으면은 외워놓지 못하면은 모르는데 설명하면 저게 무엇이지? 저것이 하기는 해야 쓰겠는데 뭐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좋은 강의를 해드려도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8개만큼은 달달달달 외우셔야만이 모든 오행은 다 아시리라 생각하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 이 8개 오행만큼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된다. 8개 속에가 혼천 오행이 8개 64개의 혼천 오행. 그래서 이태택계다 하면은 사묘축 해유미가 들어있는데 맥기봉에서 출맥하는데 정출 가운데로 나오는 맥과 우측으로 나오는 맥과 좌측으로 나오는 맥 중에서 어디 방향으로 맥이 나오냐, 사방이나 묘방이나 축방이나 해방이나 유방이나 미방으로 이태택하면은 나온다. 다른 방으로 안 나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두시고 또 이 64개에서 60갑자, 나분, 갑자을축, 해중군, 병인종면, 노중화 있죠? 이건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이 나분이 혈을 상생하거나 비겁이 돼줘야 돼요. 그리고 묘지의 망인이 안 맞으면은, 맞지 않으면 그 분금으로 해서 금목수화토 오행을 넣는 것이 그것도 또한 혼천오행이 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 혼천오행이더라.
태복오행은 정오행이에요. 갑, 을은 양목, 을, 묘는 음목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태복오행으로서는 혈초로 들어오는 용의 생사도 보고 그러면 혈초로 들어오는 것을 볼 때에는 무조건 오고 내반 정침으로 봅니다. 을신정기 사룡도 내반 정침으로 보고 맥도 용도 내반 정침으로 보고 똑같이 입수나 내천관이나 내반 정침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내반 정침으로 보아 가지고 12운성을 붙여 가지고 혈초로 들어오는 2, 3절의 입수를 봅니다. 혈이 적은 것은 단입수예요. 그 뒤에 봉우리 하나까지가 입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갈룡에서 대열로 맺을 때에는 3, 4절 후까지를 입수로 와버립니다. 이거 엄청나죠? 그러니까 산 보는 법이 틀려버려요. 예를 들어서 입수가 3, 4절 후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적은 곳에서는 혈초 1절은 입수요. 혈절 입수 뒤에 일어난 것은 성진봉이요. 성진봉 밑으로 내려가서 맥의 결인이요. 2절을 내는 맥기봉이요. 2절에서 3절 사이가 과엽이요. 3절이 현무요. 4절이 혈초 뒤로 봐서예요. 주산이요. 이렇게 나가는데 대갈룡에서 나와가지고 대혈로 맺는 것은 3절까지가 기니까 3절까지 입수하니까 거기서부터서 이제 어쩌습니까? 맥기봉이 또 틀려지게 봐버리죠. 엄청나게 멀어져 버려요. 이런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고요. 간단하게만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반드시 혼천오행은 8개를 외워두셔야 될 것. 태복오행은 그냥 정오행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안 해드려도 되는데 무엇을 보느냐. 입수 후 3절까지를 본다. 대형공, 소형공, 오행으로는 무르 생출, 극출을 찾아요. 좌양을 찾고. 이렇게 각각 그 대입하는 오행이 따로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은 그냥 혈초에 안 가서 다른 것만 맞추고 이제 말아버리겠죠. 이 태복 오행이 혈처에서 3, 4절까지 봐버린다 그 말이에요. 3, 4절까지 큰 용에서는 대갈용에서는 그러나 적은 용에서는 가지에서 즉 지룡에서 맺는 혈은 바로 뒤 1절을 보는 것이 이 태복오행으로 입수를 보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수 도두봉에서부터서 입수로 해가지고 혈처까지 보는 것이 태복오행이다 그러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의 과엽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엽도 64개 하나의 과엽 하나씩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64과엽이 되겠죠. 그러면 64과엽이면은 이름이 각각 틀려요. 어떻게 생겼으면은 무슨 과엽이라 하더라. 이게 틀려요. 이걸 알려드리려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하면은 모르니까 오늘은 이 과엽 두 가지만 개화과엽하고 동량과엽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산에서부터서 용이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딱 결인을 해가지고 뒤에다가 낙산을 옆에다가 두고 용을 보호합니다.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다시 소조산을 퍽 이렇게 해가지고 개장천심을 합니다. 이것이 개장이라고 그래요. 양쪽 품어주는 것 보고. 그리고 영송. 이거는 받아들이니까 양쪽은 영이요. 이거는 보내주니까 이 용이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보내주니까 송.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영송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산이 일어난 산이 하나 둘 셋 많을 수도 있어요. 잘 자란 것은. 잘 자란 것은 조그마한 봉우리 살짝살짝 이룬 것은 조산이나 주산이나 현무라고 안 해요. 그냥 용의 몇 절 하에 이렇게 해버려요. 몇 절이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용의 1절, 2절, 3절, 4절, 5절이죠. 무슨 용 5절 하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과 송을 보고 나서 보고 8개의 용을 찾아요. 또 과협을 보고 64괴를 뽑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과협을 보고 혈처의 사상을 찾고 과협을 보고 또 무슨 인물이 나온다라는 것을 찾게 되어요. 그러면은 과협의 물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과협의 물속으로 숨어서 들어오면은 혈을 맺었으면은 그 혈의 묘지를 쓰고 반드시 그 앞에 언젠가는 저수지나 호수가 생겨요. 얼마나 희한한 것입니까? 그래서 가heb도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heb을 자꾸 말씀드리고 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맥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heb하고 맥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가heb하고 맥하고 없으면 혈이 없습니다. 용만 가서는 혈이 없어요. 이 과협은 현무봉에서 도두봉, 맥기봉 사이에서 도두를 해가지고 그 사이가 과협이에요. 물론 가협의 짧아막하게 가협론을 만드는 책들을 보면은 말발굽이나 벌허리나 장구 같으면 된다. 그거는 기초적인 것이고 전혀 틀린 말은 또 아닌데 기초적인 것이에요. 거기에서 형상이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64개의 변화로 가고 64개에서 또 맥과 가협과 64개는 어떻게 변하냐 4096가지로 변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급 물어보고 비슷하고 허리하고 똑같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반반하게 가기도 하고 별 시향찬란하게도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면은 좋다 하더라. 무슨 가협을 떠나서 이제 무식은 기초 초보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엄연히 가협이 이름이 있어요. 개화가협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는 꽃들이 뭉실뭉실 꽃들이 피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꽃이 피어 있으니까 개화가협 이렇습니다. 그러면 개화가협 안에서 혈이 맺으면은 가협이 맺으면은 반드시 3, 4절 안에서 혈을 맺어요. 가협이 펑 일어나면 바로 그 밑에 가서 혈을 맺고 가협이 느리게 일어나면 3, 4절 쭉 내려가 가지고 혈을 맺고 그렇습니다. 가협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개화가협에서는 무슨 혈이 떨어집니까? 꽃이니까 작약 반개혈이나 목단 반개혈이나 목단혈이나 작약혈이나 매화락지 같은 혈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요. 맺어져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래서 쭉 내려가서 무엇이 맺었습니까? 목단 개화혈로 맺어지죠. 이 가협도 한쪽에서 보호를 해주죠. 가협처와 계린처는 반드시 한쪽에서 다른 산이 와서 보호를 해주는데 가협에서는 본산이 보호해줘도 좋다라는 것을 아시고, 두 번째 가협으로는 횡량가협, 이렇게 빤뜨던 빨랫줄 있죠? 상량, 대들보 상량 이렇게 있듯이 제비가 빨랫줄을 보고 앉는 것처럼 생긴 것을 횡량 과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듯반듯해요. 통나무를 베어서 눕혀놓은 것 같이 생긴 것을 갖다가 횡량가협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반듯하게 눕혀놓은 것 같죠? 횡량가협. 횡량가협 아래서는 무슨 혈로 맺습니까? 연소혈, 지비혈로 맺거나 앵소혈, 앵무새의 혈로 맺습니다. 과입을 보고 물행이 나오고 몇 대 무슨 어떨 것이다는 것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연서혈로 맺어져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무시를 해버려요. 이런 것들을 알고 지나가야만이 이제 64가협도 다 해드릴 거예요. 우선 하나씩 해드리면 톡 들어가요, 머릿속에. 그렇기 때문에 한 개씩을 꼭꼭 내놔가지고 하나씩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검은성에서는 협기, 토혈,
검은채로 만들어졌는데 산봉우리가 토성채는 토성채인데 양쪽 어깨도 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체의 구성의 검은 토성채의 산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혈을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혈은 어느 곳에 가서 맺느냐? 맺기는 내려가 가지고 반반한 곳에서 각지게 뿔처럼 살짝 각진 곳으로 가가지고 반반한 곳에서 혈을 맺는 것이 검은 정체, 검은 토성체를 갖다가 이거 전부 다 정체입니다. 그런데 변체는 한쪽이 없어요. 그렇게 한쪽만 있습니다. 이것이 변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혈이 맺는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의 목성이 붙어 있는 산, 그러니까 검은 토성에서도 목성이 붙어 있는 산이에요. 변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 보고 현목 검은성이라고 그래요. 현목. 그러면 혈은 어디 가서 맺느냐? 목성으로부터 목곡 토를 하기 때문에 혈처 뒤에 들어오는 맥은 반드시 골격이 있어요. 골격이라 뭐는 거는 바위로 맥기가 살짝 비치면서, 바위가 살짝 비치면서 맥이 들어오는 것을 골맥 그렇습니다. 이 반드시 골맥을 나타나야 혈을 맺어요. 왜 그런 거는 목국토에서 토를 건드려 놨기 때문에 뼈가 위로 솟아나요, 맥이. 그래서 맥기가 바위가 이렇게 보면은 바위맥으로, 이런 거 찾기 쉬워요. 바위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바위로 살짝 전체 바위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살짝 바위가 있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찾기 쉽습니다. 그 바위만 쭉 따라 내려가면은 반반은 각진 곳에다가 반반한 곳에서 혈을 맺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수성체로 맺으면은, 수성체는 둥글둥글한 것을 수성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성체, 검은 토성체에다가 옆에 수성체를 달고 있는 것을 협수 검은성이라고 그래요. 맥은 느리게 들어와요. 협수, 토국수 하면서 다스리면서 들어올 때 맥이 느리다 하는 것은 방 내려가 가지고 살짝 은은하게 반듯하게 각지는 것이 아니라 느리게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맥은 느리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맥이 느리게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맺느냐? 겸국 비스듬하게 탁 만들어준 곳에다가 혈을 맺는데, 맥기가 들어오는 것은 딱 감추어져야 돼요. 검은성에서 수를 달고 있는 토성체의 산에서 맺는 혈은 맥이 감추어져야 돼. 느리게 밑으로 해서 야지로 내려가되 맥이 딱 들어올 때는, 혈체 들어올 때는 맥기가 없어져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숨은 듯이 맺는데, 이런 것은 수를 달면 반드시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밑으로 가가지고 혈이 맺는다. 검은 토성체가 수성체를 달고 있으면 이렇게 해야 이해가 빨라요. 검은 토성체가 수를 달고 있으면은 맥은 아래로 팍 내려가 가지고 느리게 가다가 혈체에 들어가서는 감춰져 버린다. 그래서 숨은 듯이 도로 아래에서 숨은 듯이 맺는 혈이 협수 검은성에서 맺는 혈입니다. 그래, 혈 찾기 쉽죠? 또 협화의 검은 토성체에서는, 화는 얘가 불이 달려있죠? 그러면 왕성해요. 화생토하기 때문에 이 토성체가 너무 왕성합니다. 그래서 무진정 왕성해요. 그러면 왕성하면 어떻습니까? 혈이 왕성하고 맥기가 여기다가 맥기가 둔해 버리면 밀어넣고 고집시고 그러죠, 자손들이. 그래서 협화의 검은성체에서는 양쪽 어깨 중에서 어느 한쪽이나 양쪽에 화성체가 달린 것이
토성 거문체에서 협화의 거문성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그것은 화성토를 해주기 때문에 혀를 맺는 것이 무진장 강하다고 하더라. 강하면 어떻습니까? 하나씩 그 살기를 달궜죠. 그래서 이것은 쭉쭉 내려가다가 도렬로 맺는데 도렬은 애러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고개를 수그른 듯이 내려가 가지고 살짝 솟아 가지고 둥구스름 하고 반반하게 맺는 것이 돌혈입니다. 도렬에서도 식혈로 맺는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 또 금성체를 달고 있는 토성체의 검은 토성체의 산에서 금성체를 달고 있는 곳에서 맺는 혈은 이것도 양쪽 한나에 둥그스럽게 금성체를 달았죠. 예, 금성체를 달고 있는 혈은 양쪽 어깨 중에서 양쪽이나 어느 한쪽에 금성체를 달고 있는 것이 협금 검은 토성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맺는 혈은 맥이 허리에서 맥이 나옵니다. 허리에서 이 허리 중간에서 맥이 나와 가지고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다가 들어가서 와혈로 딱 맺어져요. 각각의 혈 맺는 것하고 또 과엽하고 이거는 동량가엽에 이거는 화계가엽이라고 하더라. 이 가엽에 아무리 조산이 멀고 멀어도 주산으로 돌아가지고 영성이 있어야 8개의 용을 찾고 24용을 찾는다 하더라. 과엽이 있어야 맥기가 나타나서 혈을 맺는다 하더라.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천오행에서는 주역으로 보는데 맥기가 어느 곳으로 나간다, 어느 방향으로 나가서 혈처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혼천오행이고, 이 태복오행이라는 것은 혈처 뒤 3, 4절까지를 보는 것이 입수와 용을 보는 것이 태복오행인데, 태복오행은 정오행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혈처에서 바로 뒤에서 조산까지 볼 때에는 무엇으로 보느냐? 내반 정침으로 용을 찾고 조산을 찾고 또 조산에서 나오는 용을 보고 주산을 찾고 현물을 찾고 과엽을 찾고 맥기봉을 찾고 이런 것들이 도두봉을 찾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반 정침으로 본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은 역순을 하고 음으로 신장계 사령은 역순을 해가지고 보는데 포태양생의 12운성을 붙여가지고 생황사절을 봐가지고 기륭합역을 판단한다 하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